네, 대치 다원교육 2022 독서 논술 설명회 발표를 맡은 한송아입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 내용은요, 첫 번째로 독해력과 문해력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아이디, 마지막으로는 다원 논술의 특장점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내용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영재원 모의 문제입니다. 영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1부터 0까지 숫자가 있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있네요. 아,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틀려서 옵니다. 자, 왜 틀려서 올까요? 조건을 읽지 않고 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수리력, 창의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예시도 볼까요? 자,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숫자이든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는 정수. 다른 경우도 볼까요? 내부에서 교차하지 않도록 그어 6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는 방법 중 변을 공유하는 인접한 2개씩의 삼각형을 두 쌍 고르는 가지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보면 아이들이 첫 번째로는요, 지문을 무시하거나 두 번째는 단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해석 방식대로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치동에 이제 다른 영재원 수학 전문학원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참 독서 안 하나 봅니다. 독해력이 엉망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문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본인이 국어 선생님인지 수학 선생님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틀리지 않죠.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꾸준한 정독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 아이한테 성취를 준다는 거예요. 당락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독해력은 뭘까요? 독해력은 책을 읽고 이해하거나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시문의 내용을 보고 요약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이건 대치동 아이들 몇몇은 또 잘해요. 근데요, 더 나아가서 문해력, 책을 읽고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문해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친구들 터보 자본주의, 역량 있는 국가, 정책 집행력, 권력 및 복지의 재분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풀려고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아, 터보 자본주의는 새로운 질서가 안정되기도 전에 예전의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생존 근거로는 역량 있는 국가와 사회 안전이 있구나라고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정리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제가 독해력, 문해력 아무리 강조해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요, 독해력, 문해력은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애들이 늦는지 안 늦는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줄 부분 알려드릴게요. 바로 력입니다. 자, 이 힘력자 있잖아요. 자,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 생기죠? 근육이 있어야지 생깁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다 한 번씩 헬스장 가서 그래, 올해 새해 2023년도에는 다이어트하고 정말 건강한 몸이 될 거야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갑니다. 헬스장 열심히 갑니다. 가서 1시간 동안 근력 운동도 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했습니다. 자, 거울을 봅니다. 자, 근육이 생겼나요? 하루 만에 근육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독해력, 문해력은요, 갑자기 눈앞에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동과 같아요. 훈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과목이요, 지식 과목이 있고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이제 막둥이인 친구를 대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학년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아세요. 이 지식 과목은요, 훈련 과목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훈련 과목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자, 여기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리터니 학생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그리고 이제 언어를 익히고 오는데요. 그 친구들이 얻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국어 능력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어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그거는요, 나중에 지식이 필요한 수업을 들어야 할 때 그때 훈련하고 있으면 늦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외국어처럼 한국어, 독해력,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민감기가 있어요. 필수 시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돼서 엄마, 나 진짜 수능 지문이 안 읽혀. 내신에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훈련하실 겁니까?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훈련 시기에 맞는 훈련 시간을 들여야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등 독서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훈련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독서를 해야지만 다음 기회는 없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요, 변화하는 입시제도인데요. 입시제도 설명드리기 전에 어머니, 대입부터 바뀌지 않아요. 입시는 항상 어디부터? 유초등부터, 그리고 중등, 고등, 마지막에 대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터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요 놀이 중심으로 표준 교육과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동 주도적이고 아동 자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중등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과 창의적인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총 집합돼서 도입이 되는 게요, 고교 학점제인 거예요. 자, 고교 학점제. 자, 이러한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서술형 평가 확대되고요, 절대평가 확대되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집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아이들 읽고 쓰는 능력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요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한 번만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4학년 친구들,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요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적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입시 어떻게 바뀐다고? 혹시 사진 찍으시? 아, 네. 입시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유초등 바뀌고, 중등 바뀌고, 고등 바뀌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면요 평가 과정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대입도 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2028학년도에는 수능 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수능에 무슨 서술형 문항이 어떻게 도입돼? 무슨 말이야?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만 쳐봐도 나올 겁니다. 미래형 대입 논의의 중심이 IB예요. 자, 이 IB에 대해서 최근에 포럼이 열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는 전 교육부 장관이셨는데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되셨죠. 자, 이분의 공약이 뭡니까?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IB 이거 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포럼에서 연세대 전 입학처장이신 민경찬 교수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자. 토론을 하자. 이것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거죠. 막아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준비된 건 아닌데요. 저희 요즘에 독서 논술 수강하는 친구들 보면요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리터니 학생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막둥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이미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은 와요. 그래서
왜 왔니? 하면 엄마 아빠가 이건 꼭 해야 된대요. 이건 꼭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탄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언어의 중요성을 어머니들, 아버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언어는요, 시간이 지나서 하는 거는 너무 배로 곧절로 힘들어요.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꼭 지금 초등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됐을까요? 그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자. 토론을 하자. 이것에 미래가 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어려움들을 감수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논술 연구 보고서가 2000년도에 나옵니다. 초등부 교육에는 학생들이 세상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내어 논리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 사고로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에 초점을 두고 논술 문제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그 아이디어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랜스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소위 컨프론트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술 문제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있어서는 신입생들 보면 틀림없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글쓰기 능력이 좋고, 글의 체계나 형식, 이런 것, 논리 정연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논술 시험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사고,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훈련해서 이 일반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역할을 했다. 이 아이비를 통해서 그러한 그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이제 새롭게 다시 불이 하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바로 그날의 스타팅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감사합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아이디가 굉장히 논술과 닿아 있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자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릴 때 이외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지금 읽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문학에서 종종 독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분위기이다. 분위기가 전달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학습한 두 작품을 토대로 논하시오. 자, 요 활동 저희 지금 다원 독서논술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굉장히 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 평가 방식은요, 에세이 쓰기 듣기 읽고 서술형, 연구 발표 포트폴리오 지식이론 에세이 1600단어, 소논문 4000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앞으로의 방향, 우리 지금 초등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교육관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주입식, 객관식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창의사고 서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육관이 변화하고 있고요, 정책도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절대 안 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학부모님들 안 변하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변화할 준비를 하고 오셨겠지만, 자,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독서 논술이 기본이자 필수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앞에서 독해력과 문해력 설명해 드렸고, 변화한 입시 제도를 통해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누굴까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독서 논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쫙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또박또박한 눈으로 선생님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썼어요 하고 저한테 알려줬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좋아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책은요,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여줘요. 우리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나무네, 저 빨간 나무 하는 게 아니라 포인세티아가 개화 시기를 맞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수업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님들 잘 보세요.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왜 틀렸는지 설명해보세요. 함께 풀어볼게요.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페하페하하며 온갖 땡땡땡땡 만들어 놓을 뿐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만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곰곰이 과연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머니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정답을 발표했을 때 틀렸다 하면 살짝 웃어주세요. 잔잔하게. 자, 그러면 3초 뒤에 발표하겠습니다. 3, 2, 1. 자, 정답은 미사여구입니다. 잔잔하게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사여구인지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자, 폐허와 같은 경칭으로 그 대상을 꾸미어서 듣기 좋은 말을 뜻하고 모모만 늘어놓을 뿐으로 활용이 가능한 단어이고 핵심이 없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를 뜻하는 단어일 것이기 때문에 미사여구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어머님들도 헷갈려 하시는 이런 문제들 우리 친구들 어휘를 통해서 어휘학습을 통해서 단련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의 수업 과정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친구들은요 어휘 테스트와 독서 독해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가정에서 책을 읽으면서 해오는 겁니다. 해오고요, 독서 퀴즈는요 오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책을 잘 읽었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어휘 테스트와 독서 독해 부분을 파헤쳐보고 그 다음에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까지 해서 총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요 독서 퀴즈 활동 제가 또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주인공은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달라진 것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선생님 저는 요거 정답 압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번쩍 손 들어주세요. 자,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한 주간 책을 잘 읽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요 책 내용을 보면 이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휘 테스트 활동이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어휘 테스트 활동 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휘 테스트 활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다음의 단어들 중 3개 이상을 이용하여 이어지는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이름, 암, 언어, 지식, 믿음 이렇게 등이 있는데요. 어머님들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자, 근데요 몇몇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3개의 문장인데 하나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3개의 문장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시 문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물 사용됐고 언어 사용됐네요. 이 언어는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도 사용됐네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물에 어떤 이름을 붙이자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사물을 언어로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책 속으로 파고들립니다.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로 모든 사물을 부르던 남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원이가 돼서 한번 써봤어요.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언뜻 잘 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첨삭 한번 하면 어떤 부분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요. 없게 되었고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조항을 넣어줘서 문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서는요. 음점 다음에 붙입니다. 띄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말을 전혀 안 하는 분 계신가요? 말을 전혀 안 하는 분 안 계시죠? 그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심지어라는 걸 넣어줘서 좀 더 유려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을 보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발명가란 배워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책을 읽어야지만 쓸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발명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건 조금 앞에 것보다는 더 눈에 띄게 보이죠.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5점으로 마무리까지 해줘야지 만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부분, 이제 지문이 조금 길어집니다. 자,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는 레벨 2예요. 레벨 2고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보면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하고 책상을 양탄자라고 부르기로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사물의 이름을 짓고 있네요. 그죠? 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언어의 역사성이 있고요. 언어의 사회성이 있고요. 언어의 법칙성, 언어의 창조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은요, 책의 서평인데요. 그와 동시에 작가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을, 자신이 믿는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 아웃사이더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상을 사진이라고 바꿔 부르려는 주인공의 우리 사회는 언어는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기억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을 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채워나갈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정답의 달성 조건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다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사회성이겠죠. 그리고 언어의 사회적 약속으로 도출하고, 그리고 그 특성을 나에서 찾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고립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입니다. 자, 이 논제를 보시면 내용 엄청 기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언어의 창조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어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해 보시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도 50분가량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요, 교재 내부 원고지에 작성한 글들을 완성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한 주간 아이들을 첨삭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요 부분 첨삭을 했단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자라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와 과제 여부, 수업 평가 내용을 제가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독서 퀴즈 자료도 취합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얼만큼 책을 바르게 읽었고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원 논술은 무엇을 다룰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무엇을 지도해야 되는지, 애들이 왜 지금 초등에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교사고요. 그리고 수준별 단계적 교육으로 다양한 매체를 연구하는 다원학원. 자,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아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모님.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한테 너 왜 오늘 책 안 읽니?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옆에서 적극적으로 천천히 지지해줄 수 있는 학부모님이 꼭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스스로 탐구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는 학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요, 수업이 끝난 후에요, 클리닉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 친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학습했고, 어휘 활동은 어떠하였고, 책 속으로 파고들기 활동은 어땠다. 그래서 총평은 땡땡이는 기초 어휘는 탄탄하지만 글을 장문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글에 대한 서평을 미리 작성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발전해서 포트폴리오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요거는요, 어머니 등록을 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띠링 보내드립니다. 요 링크를 타고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부분에서 바로 학부모님 초대장 도착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알림장을 확인하시면요, 제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원은요, 수준별 단계별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레벨 1부터 중등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자, 이번에 12월 필독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지금 바인더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독서를 해서 눈에 확 이게 트일까? 아이가 바로 올까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파격적으로 지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의 수업에 들어온 친구들은 항상 다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책 너무 재밌어요. 제 입으로 말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점점 막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요, 이거는 소수정의 그 6명을 한정으로 하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최고의 방법은요,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망울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서논술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2주 남았는데 저희 겨울방학 특강도 2주 남았죠. 저는 다원교육 수학 담당하고 있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방학 특강은 아무래도 수학 쪽에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강을 뭐 이거 꼭 들으세요라가 아니라 특강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 PPT 주제가 학생 입장에서의 특강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머님들과 제가 동년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플을 입고 왔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아이들이랑 제가 현장에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강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머님들께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겨울방학하면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되게 길게 여름방학 때보다 조금 여유가 있고 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봄방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님들의 그런 여름휴가나 이런 연차가 없기 때문에 휴가 계획이 여름보다는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래 겨울에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하는데, 봄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저희가 바뀌고는 있지만 보통이 지금 저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주는 학교를 가고 2주는 좀 뭘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한 달, 2월 한 달. 거기다가 설 연휴까지 끼게 되면 진짜 한 달을 그냥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선행 속도를 조금 조절하시려고 하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 방학 동안 조금 한 과정, 한 학기 정도는 조금 앞당기고 싶어 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리뷰 했는데 얘가 좀 부족하다,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방학 때 어머니들이 복습보다는 조금 예습, 먼저 나가는 거를 진도 나가는 걸 좀 더 선호하시는 게 현실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 친구들 한번 제가 겨울방학 시간표처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방학 시간표마다 설명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할애한 거예요. 학원 과제하기 시간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건 되게 모범생의 하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특강, 오전 특강, 이게 지금 아침 식사하고, 근데 솔직히 아침 식사 그냥 시리얼 먹고 애들 그냥 까치집 짚고 그냥 양치질만 하고 오세요. 오세요? 와요. 그리고 이제 와서 특강, 오전 특강을 듣고 점심 잠깐 먹고 또 다른 특강이나 정규나 뭐 학습지 같은 걸 또 하고 또 이제 저녁을 먹고 정규만의 수업을 갑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한 9시, 10시쯤 집에 와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애들은 놀고 싶지만 어머님들은 숙제해야지, 내일가는 숙제해야지, 그죠? 그래서 숙제하다가 잠듭니다. 지쳐 잠듭니다. 이게 아이들의 일상, 모범생 아이의 일상입니다. 중간에 뭐 게임하는 시간, 노는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여담으로 어머님들 맨날 보여드리는데 어머님들 애들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밥을 먹이고 보내주시죠. 그리고 나서 라이딩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셔야죠. 정보교환. 그리고 맨날 그러시진 않지만, 그리고 또 라이딩, 점심, 막 김밥 사서 차 안에서 먹이고 이동. 이렇게 하고 이제 집안에 와서 이제 볼일 보시고, 그리고 어머니 또 방학 애기들 하면 애기들 또 점심 드시면 오늘 저녁 못 먹지? 아침 드시면 점심 못 먹지? 삼시세끼를 또 해주시고 어머님들도 바쁘세요. 그리고 제가 학원 기준 중에서 학원 선택 기준 중에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대 같은 학원에 가는 게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어머님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라이딩을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되게 중요하고 현실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라이딩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전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럴까요? 여쭤보는데 아버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다리시겠죠?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과제를 봐주신다라는 건 이제 숙제 점검인데, 애들이 이때는 좀 제정신을 못 차리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전쟁 시간을 보내다 야 자, 그냥 자, 우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어머님이 같이 지침. 이게 어머님들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가 아기가 없어서 하지만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이 애들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9시부터 보통 특강이 시작됩니다. 그럼 3시간 수업을 하고 12시에서 12시만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 오후 특강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 뭐 이렇게 주 1회짜리 학원을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이 1시간 정도 방문하셔서 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4시, 7시는 정규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뭐 학습지 뭐 다른 또 정규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학기 중에는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주 중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수요일도 있고 그런 날도 있지만,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 하나에서 2개는 반드시 있을 건데, 거기에 특강이 1, 2개가 얹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갈 시간에 그럼 애들이 수업을 하면 되지, 학원 수업 특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고 늘 주장하거든요. 수업을 듣는 게 다가 아니라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공강이 있으면 거기 무조건 스케줄을 넣어. 이거 비는구나. 그럼 애들이 소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9시에 돌아와도 다음날 과제하다가, 이건 제가 11시라고 애들이 취침이라고 했는데 애들 보통 1, 2시에서 방학 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까치집 짚고 머리 와서 이제 9시 와서 이제 너무 졸려 하는 거죠. 애들이 점점 첫 특강 시작할 때랑 종강할 때 애들 모습이 다릅니다. 헬스케줄 있어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애들이 하루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혼자 풀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최대 3시간입니다. 최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 제일 일반적인데 1시간, 2시간을 근데 특강에 할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업에 대한 과제 할 수 있는 과제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이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과제가, 학교 선생님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보통 방학 숙제를 안 내주시기 때문에 학교 과제는 학교 다닐 때도 보통 별로 주중에 숙제는 별로 없거든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제가 안 딸려와요. 근데 학원은 수업을 듣게 되면 반드시 숙제가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수업은 퐁당퐁당이잖아요. 월수. 이틀에 한 번 하는 건데 과제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어머님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소화할 수 없는 소화불량의 시기가 딱 방학 특강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투자하셔서 특강을 하나 더 하셨는데 얻어가는 게 없는 거라면 저는 정말 너무 싫고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뭘 특강을 들을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그 특강을 들었을 때 과연 아이들이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특강을 들으세요 라기보단 특강을 들으실 때 항상 확보해 주세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주제거든요. 그게 바로 학생들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저의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놀라운 게 보통 겨울방학 되면요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놀. 그러면 오후에 야간 스키를 갑니다. 맞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새벽에 올라가요. 그리고 특강을 하러 옵니다. 정말 대단한 체력이에요. 너 진짜 대단하다.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스키, 심지어 스키까지 타요. 과제할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채 안 되는데 스키도 타야 되고 주말은 할 수 있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주말은 또 주말 스케줄이 있어요. 과학 수업 들어야 되고 논술 수업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도 제가 보면 와 숨이 탁탁 막히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오늘 특강 설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주종 한번 애들 시간표로 그냥 대략적으로 했어요. 이 짙은 네이비가 애들 그냥 식사 시간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하얀 부분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공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떤 스케줄 짜냐면 월수금 특강 하나, 화목 특강 하나, 그리고 정규반 2개 정도, 그 다음에 주 1회짜리 학습지 이런 거를 한번 대략적으로 랜덤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가 흡입과 그 다음에 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의 학습량을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받았을 때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소화해야 되는 혼자만의 이걸 이제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비율이 4대1이에요. 이건 넉넉 잡고 있을 때고 실제로 한 6대1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6대1은 4대1이나 6대1은 어떤 기준이냐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노는 시간 싹 뺀 거예요. 뭐 배변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애들이 할 수 있는 시간 다 빼고 진짜 그냥 12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어머님들께 이 자리에서 꼭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 현실적이어야 되는 게 되게 맞고요. 저는 합리적인 게 제일 좋거든요. 현실성이 있어야죠. 이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새로운 거 학습하는 시간과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이죠. 본 수업 시간과 혼자 과제 풀이하는 시간의 비율은 3대2에서 2대1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2대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를 학원에서 했으면 1시간 반은 적어도 이 수업에 대해서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단 아이들의 체력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죠. 이거는 지켜주지 않는다면 되게 뭐라고 할까 저희 특강을 더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특강이란 건 말 그대로 스페셜한 거잖아요. 그걸 한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님도 어머니 라이딩 하고 막 밥 먹이고 고생을 하셨고 애는 애들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얻어가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전 특강에 애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이렇게 머리가 치즈 찍고 이렇게 와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양치만 하고 왔으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얻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또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확보 시간,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겨울방학이 이제 1월에 이제 본 기본적인 과정을 한 12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른 뭐 심화 특강도 있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과정에서 기본 과정 개념 부분을 잡아주는 수업이 있고 2월달 봄방학이 2주 동안 응용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한 달 동안 막 월수금 이렇게 수업을 12번을 4주 동안 듣잖아요. 그걸 듣고 어머님 애기들이 최상위 수업을 풀 수 있을까요? 전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뛰어난 아이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진짜 학교에 불타오르는 애들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건 되게 현실적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물론 심화는 또 중간 이 응용 브릿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화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달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 2주 동안을 다시 리뷰하면 물론 공부할 때 저는 이거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여기로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저 워크북도 주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2주 동안 학교 가는 2주 동안 저를 2주 동안 안 보는 동안은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 응용서로 이제 브릿지를 해서 도움 잡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곧바로가 아니라 기본을 배웠으면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으니 한 번은 도움 잡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봄방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보통 이제 12에서 7회인데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먼저 보시고 1월에 겨울 특강 완료를 하고 2월에 봄방학 브릿지를 한 다음에 응용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새학기 때 정규반 오픈 그래서 그 후속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 심화서와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스케줄로 그리고 정규랑 특강의 차이는 저희 별반 없고 딱 하나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반 스케줄 똑같은데 주 2회에서 주 3회 이렇게 되는 거고 테스트 내용이나 이렇게 진도 진행하는 그 교재는 다 똑같습니다. 그 교재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응용 그 다음에 최상위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게 1월, 2월 그 다음에 중등은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개념 원리로 진행을 하고 이제 이게 2월 달에는 최상위 수학으로 응용 브릿지를 해서 좀 응용 연습을 시킨 다음에 3월에 이제 최상위 수학과 그 다음 과정을 어머님들의 스케줄이 후속반으로 이어지게끔 다 스케줄이 다 허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차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조금 선행을 조금 먼저 하되 제대로 할 수 있는 전 제대로 정확히 탄탄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저희 초등부 기존 초등부 선생님들이시고 새로 이제 오시는 새로운 선생님 분단들 이게 저고요. 벗으면 이렇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이거는 지금 뭐 어머님들 자료에 다 나와 있으실 것 같고 시간표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건 그래도 제가 나왔으니 저 6학년 1, 2학기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6학년 과정은 5학년 과정에 비해서 5학년 과정 어머니 초등 과정 되게 어렵고 중요 내용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연산의 기본 베이스, 약분, 통분, 약수, 배수 그런 것도 분수 계산, 소수 계산 근데 6학년 과정에서는 비와 비율, 원의 넓이, 비례식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상으로 보면 6학년이 좀 더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5학년 과정을 이렇게도 진행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6학년 과정은 조금 빠르게 기본으로 하루 12번이잖아요. 한 번 올 때마다 한 단원 하는 거예요.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월달 2반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최상위 수학 주거를 2주 동안 끝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1, 2단원 푸는 거죠. 3, 4단원, 5, 6. 그게 불가할 것 같지만 어머님들 지금 제가 뭐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도 계실 건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능하다는 건 저 혼자 진도 쭉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봄방학 때니 그렇게 두 단원씩 하고 제가 제일 힘든 게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거든요. 대수를 처음 접한 친구들. 그런 중등 대수를 처음 접한 친구들이라 솔직히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강은 애기들 되게 좀 소홀하게 해요. 애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들어있는 대수, 기본 중등 대수 기초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애들이 막 2 빼기 3을 못하는 걸 보고 좌절하시거든요. 애들이 2 더하기 3을 못합니다.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5 하면 애들이 2 더하기 5인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중등 대수 기초 부분이다 보니 과제가 안 되면 완전 막 이제 싸그라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1학년 1학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살려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거든요. 1학년 1학기는 물론 다른 과정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아기들을 봐주실 때 과제 했니? 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좀 어머님들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댁에서의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숙제 했니가 아니라 숙제할 때 딱 달라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도 잠깐이라도 같이 옆에 계셔주시고 채점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채점해줘서 애가 틀린 거 다시 한번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게 저는 숙제거든요. 고쳐오고 하다 안 되면 다시 풀어도 안 되면 와서 저한테 다시 질문하던지 아니면은 저한테 톡을 애들 번호를 오픈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답변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맞춤 수업 많이들 하시죠. 다른 학원도. 근데 이제 맞춤 수업이라는 건 아이들마다 조금 시간대나 원하시는 시간대나 아니면 교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기들 입장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학원과 선생님과 협의를 보셔서
선정하셔서 하는 맞춤 수업이 특강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이 아닌 정규 맞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 제가 앞에서 리스트를 봤는데 5학년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제 예비 초 6학년 친구들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가 지금 요번에 한번 겨울방학 때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올해 했었고요. 올해 이렇게 한 친구들, 같은 학년의 친구들을 묶어서 같은 과정으로 쭉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막판 스포츠라고 해서 잘 날리죠. 여기 보시면 중학생이 되는 어머님들 선행이 가능하신, 물론 중에 여기 변동이 있겠지만 자유학기제가 만약에 지금 유지가 된다면 1년 내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뭐 영재원이나 뭐 동아리나 각종 프로젝트, 뭐 대회, 뭐 가탐보 뭐 이런 식으로 과학대회도 하고, 그리고 고등 선행을 달리려고도 많이 하시는 시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중1 때 제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 기입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한 시기. 그리고 중2 때는 이게 중등부 선생님께 제가 받은 이 스케줄이거든요. 중2 때 선생님, 그럼 중등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시험 내신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 한 달 전에 올스탑하고요. 선행은 올스탑하고 본인 현행 과정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이렇게 비어있는 건, 중간고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시험 기간에 그 직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 학년의 선행입니다. 그거를 해주고 나머지가 선행 가능한 시기인데 얘가 8개월, 중2 때는 8개월 넉넉 잡고, 중3 때는 보시면 6, 7개월밖에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애도 퐁당퐁당이다니까 이 지속성적인 면에서도 초등부에서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본인 중등수학은 좀 끝내고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근데 제대로 어머님들 보통 보면 고등선행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고등수학을 해도 될까? 일 거예요. 중학수학 제대로 공부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제대로, 그리고 애들은 금방 까먹잖아요. 계속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반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서 기간은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11월까지 중학교 3학년 여기 기본 응용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11개월 동안.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과정당 4번을 풀립니다. 기본서, 응용서를 기본서 할 때 응용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심할 때도 응용서랑 또 심화서를 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허리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기초도 열심히 하고 곧바로 어렵게 심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응용 부분의 문제, 중상권, 상위권 문제를 그러니까 극상위권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중간 상위권 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8, 9월에 보시면 여름방학 때는 3학년 1학기를 특강으로 듣고 정규반에서 심화를 해서 조금 시간을 압축합니다. 3학년 1학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단원이. 3학년 과정에 오히려 어머니 더 라이트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3단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중등사와에서 매차 누적 테스트를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를 진행하는 중이면 1일 테스트에서 2학년 1학기 문제도 계속 풀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까먹지 않게. 나중에 어머님들 예비 중1 테스트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애들 난리 나요. 지금 3학년 이제 고등수업 하려고 갔는데 2학년 1학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애들한테 기억이 안 나는 건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환기를 시켜주면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과정만 계속 나가다 보니 앞부분에는 유실이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이 반은 계속 뭐 1일 테스트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하겠지만 1일 테스트에서 현행 저랑 공부하는 과정 공부를 하되 항상 2-3문제 정도, 15문제 중에 한 3-4문제 정도는 제가 한 20%, 30% 정도는 아이들한테 예전 그 과정에 대해서 누적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빠이빠이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이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물론 저희 다원 교육의 중등과대로 이제 시험도 같이 입반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최근 제가 진행하는 이 반스퍼트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원리에 이제 RPM 수준의 워크북을 붙이고 최상위 수학 기후 심화 과정에서는 최상위 수학에 라이트 수준의 워크북을 붙여서 총 4권을 풀게 되는데 제가 이 어머님들께 심화서를 푸는 건 자전거를 타는 거랑 똑같다라고 애기들한테도 얘기를 어머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 같은 거 과연 우리 아이가 굳이 그냥 어머니 기본 응용 정도만 풀고 계속 진도 나가면 안 돼요? 라고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심화는 제가 한 번은 꼭 그래도 힘들더라도 허걱대고 버벅대더라도 항상 풀고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어머님들 자전거 한번 타게 되면 몸이 기억하죠.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년 뒤에 타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이 심화서의 처음 경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 못하고 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그 팁이나 이 개념을 하나 잡게 되면 물고가 팍 풀리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첫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 처음의 경험을 패스하고 심화서를 풀리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그래서 힘들더라도 처음만 조금 허걱대고 힘들더라도 그 다음은 점점 단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쉬워집니다.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수업 왔는데 이거는 이런 거는 뭐 다 다른 다 잘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어머님들께 제일 많이 듣는 감사 인사가 애들이 숙제하라는 잔소리 어머님들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율적으로 숙제를 합니다. 이유는 2가지. 하나는 애기들이 좋아해줘.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도 물론 아이들 좋아하지만 아이들과의 교감이 되게 중요해요. 공감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 저는 되게 형식적이고 불합리적인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늘 피력하기 때문에 아이들 다 책상 앞에 와서 그냥 혼자 숙제를 합니다. 그럼 제가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그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아버님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잘 놀아주다가 화나면 정말 무섭게 정말 잘못하면 정말 무섭게 혼나는 거 엄마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경우처럼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제가 장악하는 장력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밀당의 기제라고 제가 맨날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오전 특강을 해도 애들이 힘들어 본인들은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막 울거나 그런 친구는 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다 얼굴 들어올 때 아침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잠이 덜 깬 상태인데 웃으면서 집에 가는 그 정도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는 다 저희가 다원 선생님들 다 운영을 해주시는데 그 반에 대한 밴드, 그래서 시험 결과나 과제 같은 거, 특이 공지사항을 다 해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테스트. 보통 특강 때는 1일 테스트는 없고 단원 테스트는 있습니다. 단원 끝날 때 왜냐면 특강이 그 쉼없이 되기 때문에 거의 1일 테스트랑 같은 수준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원 테스트가 있고 총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밴드에 제가 올리는 아이들의 뭐 반평균 점수 이런 구간을 어머님들이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어느 날 전국 정답률까지 포함해서 다 공지해 드립니다.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지해 드리고 이런 게 테스트 시험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시험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합리적인 걸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테스트를 똑같이 2부씩 줍니다. 똑같은 시험지를. 처음에 한 번은 본 시험지고요. 오답노트 할 때 쓰게 안 하고 그 틀린 문제를 오립니다. 오히려 붙여서 그 아래 문제를 푸는 거죠. 시간을 최소화. 근데 이거를 숙제로 내는 게 아니라 애들 쉬는 시간이 저희 수업에는 저 수업에는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안 힘들어요. 쉬는 시간에 그냥 웃으면서 이게 종이 오리고 있어요. 뭐 많이 찔리면 제가 맨날 웃으면서 소문 나가겠다고 막 이러는데 열심히 오리면서 공작처럼 이렇게 신나게 붙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물론 많이 안 찔리면 좋고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안 붙이나. 그 100점 맞은 거잖아요. 누가 안 붙이나 이거 보는 거예요. 누가 과연 붙이나 안 알려주거든요. 누가 100점인지 처음에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재밌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에 한 번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오답노트를 다 하는 게. 그래서 전 포스트잇을 제가 나눠줍니다. 공짜로 제가 애들한테 리필해라. 리필 제가 선생님 해주겠다. 열심히만 하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거 지우고 다시 풀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틀렸는지 봐야 되니 냅두고 그 위에 붙이고 다시 풀. 이게 좋은 점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답을 쓸 때 여기서 객관식 1번 이렇게 쓰면 포스트잇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럼 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쓰게 된 이유, 왜 틀렸는지 이유는 필요 없고 다시 본인이 식을 세우게 돼서 식을 안 쓰는 친구들도 특히 남자아이들 다 쓰게 되어 있어요. 한 줄이라도 써서 붙여놓는.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어머님들이 그 겨울방학이 길거든요. 한 달이면 길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제 특강 꼭 들으세요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머님들이 특강을 어떤 과목이든 특강을 신청을 하신다면 항상 본인 아이들 스스로 혼자 풀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라는 그 점과 두 번째 또 당부 말씀은 아까 잠깐 넘어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혼자 아기 자기주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애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옆에서 과일 깎아주면서라도 옆에서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좀 아이를 케어를 조금 해주시고 채점도 해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밤늦게 밤새 밤 자기 전에 풀고 지쳐 잠들어서 채점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시간만 있었다면 어머님들이 애기들이 푼 거를 채점하고 걔가 오답을 고치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머님들이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거에 덧붙여 시간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어머님들이. 그래 우리 아이 공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옆에서 조금 케어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요즘 광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그거 보니까 엄마를 괴물로 애들이 그리는 창에 나온 엄마 숙제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막 그림을 그리다 괴물을 그리고 엄마라고 써놓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했니? 말로만 했니?가 아니라 같이 그냥 했니? 이렇게 그냥 말로 했니가 아니라 같이 옆에서 하자 했니? 이게 더 전 좋다고 보거든요. 어머님들의 관리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풀 수 있는 시간 확보 이게 저희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도 문의 주시고 제가 저한테도 상담 궁금하시면 저한테도 상담실 말씀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수학 강사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원에서 초등수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원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제 수업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월 기준으로요. 이제 내년이죠. 1월 기준으로 제 수업 현황인데요. 일단 저는 정규반이 4반이고 이제 맞춤반 2반을 이제 운영을 중이고 이제 지금 MDM1이라고 해서 내년 1월에 1-1 이제 정규반이 새롭게 이제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 반은 이제 1-1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이제 2-1 심화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1-2가 기본 응용이 진행 중 그리고 이제 2-2 심화가 시작되는 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원에서 중등 과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학기당 기본 응용 과정 2달 그리고 심화 1달 해가지고 3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내용이 많아지고 좀 약간 깊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화 1달을 조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응용 똑같이 2달 근데 이제 심화가 1달에서 2달로 이제 늘어나서 4개월 과정으로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3학년 2학기는 방금 이제 김영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학년 2학기는 내용이 좀 짧아져요.
작아져서 걔는 다시 이제 2달, 1달에서 3개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이 이제 보시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 응용 이제 뭐 2달, 그리고 심화 1달에서 3개월이면 끝나는데 이제 2학년 과정부터는 이제 4달로 이제 늘어나고요. 4달로 늘어나고 반대로 또 이제 3학년 2학기 되면은 기본 응용 2달, 그리고 심화 1달 해가지고 3개월 과정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수업 구성 방식이랑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노하우도 다 다르세요. 노하우도 다르고 수업 구성도 다 다른데 이제 제 수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오면은 과제 점검하고 이제 과제에 대한 오답풀이가 진행되는 이제 30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에 대해서 단원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단원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30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로 나갈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게 1시간. 그리고 그 새로 나간 설명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풀어보는 시간이 1시간 해가지고 복습 이제 거의 1시간, 그리고 진도 수업이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조금 이 3시간 좀 버거워해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버거워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시험을 봐야 된다 또는 저는 숙제를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뭐 빨리 온다거나 아니면 늦게 남아서 질문을 하고 가는 시간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이제 좀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제를 이제 해오고 안 해오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수업을 해보다 보면은 과제를 정말 꾸준히 잘해오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과제를 했다가 안 했다가 또는 쌤 저 했어요 이러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꼭 한두 장씩 안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 몰라서 이거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해온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너무 신기하게 시험을 보면은 점수로 그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꾸준히 잘해온 친구들은 한 90점, 100점대라고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과제를 잘 안 해오는 친구는 진짜 적게는 15점에서 많게는 30점까지도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제 점검표로 어떤 친구가 지금 안 해오고 있나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한 2-3번 좀 안 해온다 이러면 바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지금 과제를 저조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진도는 지금 여기까지 나갔는데 이 친구는 지금 뭐 개념편은 어디까지 뭐 예를 들어 유형편은 뭐 어디까지밖에 안 돼 있다. 이거는 좀 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 반 이제 학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했어요. 그냥 이게 말만 하길래 해가는 줄 아셨대요. 해가는 줄 아셨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안 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문자 받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잘 해가겠다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학생이 이 이후에 과제를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테스트 같은 걸 봤을 때도 이 학생 같은 경우 성취도도 같이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저희 반은 테스트 총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개념에 대한 백지 테스트 형태의 시험을 봐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이제 개념 퀴즈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20문제 내외의 단원 테스트를 보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초등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은 이제 바로 뒤에 이제 거의 까먹어요. 그래서 1, 2, 3단원을 보고 나면은 1차 누적 테스트를 4, 5, 6단원을 보고 나면은 2차 누적 테스트를 봅니다. 네, 이 단원 테스트랑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이라든지 다른 반에서도 충분히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개념 퀴즈라 해서 이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반에 지금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실제 저희 반 개념 퀴즈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반 실제로 이 밑에 이런 건 없고 위에 이제 문제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무엇일지 한번 써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어머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번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한다. 2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 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생각 좀 하셨을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제 말하는데 1번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분명 두 밑각이 같을 텐데 근데 이제 2번은 정의고요. 1번은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2-2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대충 뭐 이등분 삼등분 뭐 이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간 친구들을 이제 이런 내용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A형 같은 문제는요. 그러니까 푸세요. 다음을 뭐 계산하세요. X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대충 공부해도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는구나 아는데 보통 어디서 이제 100점과 100점이 아닌 친구가 갈리냐 이런 문제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에서 보통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서요. 저희 반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개념 퀴즈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정말 암기 내용도 이제 있습니다. 단순 암기도 이제 채워 넣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은 정답면체가 5개밖에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또는 1차 함수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1차 함수 예를 찾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오. 이런 문제들이 개념 퀴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친구들이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이 답안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9의 건널비 공식을 쓰세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9의 건널비 공식이 왜 그게 나왔는지 유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명을 했죠. 이게 저희 반 백지 테스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학생이 이제 하나 골라왔죠. 그래서 9의 건널비를 이제 구하는 공식 중에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서 도화지에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오렌지 껍질을 까가지고 원을 채워 넣었더니 4개가 딱 맞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원의 건널비는 원 4개의 넓이와 같더라 해가지고 이제 답을 써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이게 1-2 내용인데 어머니들 좀 아시겠지만 2학기 과정이 이제 기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기하 내용은 애들이 보통 이제 암기로 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암기하고 9의 건널비는 뭐 4파이 제곱이야 4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 친구들을 그 다음을 이제 넘어가면은 앞에 내용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 내용인데 2학년 1학기에도 초반에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2학년 1학기에도 이제 1학년 2학기 연계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때만 이제 넘어가는 애들이 쌤, 9의 건널비 공식 뭐였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까먹더라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너네 지금 이거 배우고 나서 너네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또는 쌤이 뭐 너네 한 3개월 뒤에 물어보면 기억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단순 암기한 애들은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과정이 왜 나왔는지 좀 아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네, 저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념 퀴즈를 따로 봐서 아이들이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본인이 왜 그게 나왔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이제 수업 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밴드, 선생님들 다 이제 밴드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요. 밴드에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가냐? 진짜 오늘의 진도, 오늘 어디 나갔고요, 오늘 과제는 어디입니다. 이런 거랑 오늘은 뭐 어떤 것을 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이 이제 기본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그 이외에도 단원 테스트나 이런 거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 테스트 성적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 본명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이용해서 가끔 이제 어머니들께서 선생님 저희 아이 닉네임이 뭔가요?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닉네임 뭡니다. 어머니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민감해서 그 닉네임으로 저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이런 성적 이렇게 올려주거나 또는 이제 개념 퀴즈도 이렇게 제가 올려요. 다 추첨을 한 다음에 이 아이는 뭐 어디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 올리는데 이걸 올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봤구나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는데 또래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시작을 하다 보면요, 이게 되게 이 친구 답안 되게 잘 썼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이제 모범 답안을 같이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끔 어머니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이 과정인데 저희 아이가 뭐 연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는 저희가 뭐 4단원, 뭐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너무 어려워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농도 문제를 어려워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는 선생님들 다 이게 아시겠지만 아이를 이제 학원에서 케어를 하지만 아이들에게 알려주지만
이제 아이들 학원 그래봤자 일주일에 6시간밖에 안 오잖아요. 어머니들께서 같이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니들께서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 관리를 하는 게 맞나 좀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같이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자는 이제 입장으로 이렇게 연산 프린트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정답지랑 같이 올려드리고 또는 아이들이 유난히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다, 취약 유형이 있다. 그럼 그 취약 유형도 같이 밴드에 업로드를 해드려요. 또는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농도 문제를 유난히 좀 어려워한다. 근데 농도 문제만 뽑아서 또는 뭐 거리 속력 시간 그 문제만 뽑아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학 특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앞에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는 초등 과정은 5학년 과정이랑 6학년 과정이 지금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5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보통 이제 기본 과정이 이제 개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이 친구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서 심화 들을 수 있게끔 심화 과정이 2월 달에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에서부터 3-2까지는 다 이제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1-1부터 이제 3-2까지인데 저희 반을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방학 특강이 끝나고 그냥 끝 이렇게가 아니라 이 특강 그대로 듣고 저희 반으로 이제 정규 반으로 유입 가능하게끔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해놨는데 이제 1-1 기본, 1-2 기본, 이제 2-2 기본으로 뭐 12회 화목 같은 경우에는 9회, 그래서 월수능 같은 경우는 12회 해가지고 이렇게 개설을 해놨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1월 이제 했던 친구들이 이제 2월에 와서 아까 이제 쌤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로 심화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2월이 심화 최상위 이러기엔 너무 짧은데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되게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최상위 라이트로 응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뭐 1월이 좀 안 돼요. 저 1월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특강을 듣는 이유가 학기 중에서는 저희 아이가 여기 구멍이 생겼는데 그걸 메꿀 시간이 없어요. 또는 저희 아이가 좀 점프를 하고 싶은데 학기 중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하셔서 특강을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월에 이렇게 1-1 기본을 다시 한번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월화목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월에 시간이 안 된다. 근데 난 이거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월에 딱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회로 1-1도 할 수 있게끔 제가 개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초등과정, 중등과정도 있지만 고등과정도 있어요. 고등과정을 1월에 이제 수학 상위 16회 지금 이렇게 개강이 되어 있고 또는 이런 수업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아이는 이 스케줄이 맞지가 않아요. 또는 저희 아이는 1월에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좀 여기 심화만 필요한데 또는 1학년 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몇 단원에서 몇 단원 정도는 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 맞춤 특강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 특강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은 아이들한테 되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담실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담당하고 있는 정안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일단 제가 또 점심 식사도 이제 하셔야 되고 해서 일단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현재 5학년, 그러니까 내년 6학년 되신 어머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학 흐름 관련자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규랑 방학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 이제 스케줄 짜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스케줄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스케줄 우리 아이가 다운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학이 과연 있는지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 개정안을 얘기 안 하고 하기에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요거 하나만 띄워봤어요. 자 초등과학의 변화는 제가 봤을 때 AI를 넣는다, 안전교육을 중시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어차피 아이들이 진행을 한다면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택적인 과목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요지, 그 국어의 횟수를 늘린다. 약간 이런 요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는 다른 게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제 3, 4학년에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이 차지하고 있던 어떤 시간적 비중이 204였다면 이제 5, 6학년이 되면 300대로 넘어간다는 요거를 좀 보셨으면 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너무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가 어렵잖아요. 여기에서는 요 시간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 4학년 때에 비해서 5, 6학년 때 과학을 많이 하는구나. 요 정도. 자, 그러면 왜 3, 4학년에 비해서 5, 6학년? 하긴 3학년 때부터 애들이 이제 과학을 등장을 하면서 6학년 때 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사실 고등학교 걸 잠깐 봐야 돼요. 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보이시면 저희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수능 공부하고 학력고사를 봤을 때 그 이과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과에서 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원, 화학원 첫째가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이렇게 원투가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요. 그래서 물과 물투라는 단어는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있던 게 하나가 됐으니까 묵차가 이만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그걸 버리지 않고 이게 계통과학으로 간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라인으로 뽑는 거예요. 수학처럼. 그러면은 애매하게 껴있는 애들을 모아서 융합선택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차를 버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원투라는 과학 과목이 합쳐져서 생물학, 물리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분리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는 이러한 선택 과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명과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가냐? 일단은 원투라고 되어 있던 게 교육과정이 완전히 확정 필수돼서 정부에서 공지를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글자를 보면은 생명과학, 생물의 유전, 그러니까 생물의 유전부터 해서 생토와 물질 하나의 개체를 완성하는 요 라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생태계면 생태계 라인으로. 물리, 생명과학, 뭐 화학, 지구학 다 같은 이 툴이겠죠? 그래서 계통으로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확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 6학년 내용을 제가 이제 중등이랑 연계된 내용을 다 해봤어요. 지금 빨간색이 핑크색이 6학년 내용이고 노란색이 5학년 내용인데 사실 4학년 내용 3, 4학년 거 왜 빠졌냐면 3, 4학년 게 사실 여기 다 들어가야 오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등과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학년의 시점이 5, 6학년이에요. 이제는 해야 될 때를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5, 6학년을 넣은 거고 재미있는 건 중학교 2학년이 엄청 많이 몰려있어요. 근데 여기 약간 갸우뚱하시는 게 초등학교 과목 못해도 중학교 거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수학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왜냐면 학문 자체의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과학은 1, 2, 3, 4를 모르면 수학을 못해서 이게 막 막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근데 과학은 1, 2, 3, 4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학문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서 내가 이거를 경험치를 쌓았냐 어떤 관찰의 민감도를 갖고 있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과학 교재 보시면은 다 죄다 실험이에요. 그렇죠? 왜? 초등과학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론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학문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이제 그 기체가 발생을 하고 산소에 뭐 불꽃을 넣으면 산소가 커지는 걸 봤어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험을 안 하고 그냥 경험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접하는 게 명확해요. 3, 4학년까지도. 그리고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론이 중요하지만 이 탐구과정, 실험이라는 탐구과정 없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 초석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제나 초등. 1, 2학년 때는 꼭 시켜주세요, 애들.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도 이제 실험을 가는데 실험과학 애들 많이 다니실 거예요, 주변에. 큰 학원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3, 4학년? 5, 6학년 갈 때 약간 맹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거랑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 나요. 약간. 그래서 최소한 3, 4, 5, 6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론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교과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섞어놓은
과학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이들의 불안도 적고 어머니의 가치도 안정적이고 더 얻어가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 제가 초등도 하지만 2학년 애들 내신을 봐요. 그럼 이제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이제 중3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공황 상태예요.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3이면 이제 고1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이과에 대한 선택에는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초등 아이들 이제 수업을 하거나 중1, 중2 애들을 볼 때 이 과학이란 과목의 시작이 너무 늦어지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선택 자체를 하기가. 자, 그래서 원래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이거는 많이 예시를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학은 한번 좀 넣어봤는데 그냥 어머님들이 교재를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교재를 보시면 이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실험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해와 용액이라 그래서 용해 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녹아 들어가냐.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뜨거운 물보다 찬물에서 설탕이 덜 녹죠.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다르게 해야 되는 조건, 같게 해야 되는 조건, 이걸 견인 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에 따른 결과가 이제 아이들에게는 예상을 하게 하는 가설 설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러한 내용과 툴이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용해도라고 해서 2학년 2학기 물질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계산 문제 좀 어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 있던 똑같은 주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점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자, 똑같이 용해와 용액인데 여기서는 물이랑 그 다음에 설탕의 처음 무게죠. 사실은 이거 질량이라고 해야 돼요.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1학년 1학기 두 번째 힘의 단원에서 배워요. 그러면은 용해되기 전에 물이랑 설탕이랑 무게가 용해된 후에 무게랑 똑같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저희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끌어와서 나중에서 하면 중3할 때는 중3 때. 화학반응의 질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서 앙금 생성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질량이 똑같다.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중1 때 배우고 앙금이라는 화학 현상을 중2 때 배우고 중3 때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모든 과정이 이거 하나로 이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걸 짚고 넘어가는 느낌이죠. 사실 과학이란 과목의 정의가 그거예요. 당연한 걸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속 문제집을 붙들고 읽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영재원, 특목 준비하는 애들은 굉장히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약간 그런 소질이 있는지를 수학이나 영어로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이라는 과목을 딱 던져줬을 때 얘가 발견하는 정도가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게. 수업 시간에 교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애들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기체예요. 그래서 얘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공기랑 물이랑 같은 부피를 넣고 똑같은 힘으로 눌러요. 그럼 어머니 주사기에다 물 꽉 채워서 눌러본 경우는 혹시 있어요? 이상한 느낌으로 안 들어가요. 아주 이상한 느낌이죠? 그게 왜 안 들어가냐면 입자 사이 거리가 물이 공기보다 가까워요.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체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누르는 힘이 가해졌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도 부피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부피 변화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걸 감각으로 느끼게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와서 기체의 성질이라고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것을 짬뽕을 해서 화학이라는 과목의 요놈이 아주 작은 단어 하나로 들어가니까 함축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암기나 문제풀이로 할 수 있는 이 과목의 어떤 학문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실험과학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죠. 어머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녹말이라는 거를 검출을 할 때 아이오딘 반응을 하죠. 청량색으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지 못한 거, 햇빛을 받은 거.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그게 중학교로 넣으면 똑같아요. 식물과 에너지나 단원으로 해서 이제는 검정말이라는 거 이용을 하죠. 그래서 DTB 용액을 넣어서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며 용액의 성질이 산성으로 변한다까지 돼요. 산성을 초등학교 때 하는 얘기예요. 산과 연기 중학,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다 뒤섞여져서 함축적인 문장이나 아니면 개념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 하긴 한계가 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하면서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요. 당연하죠, 그쵸? 자, 나중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 양파 뿌리에서 굉장히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생장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중학교 5년 생식과 유전이라는 파트에서 양파 뿌리의 세포 분열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과학에 흥미를 붙여주시면 알아서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을 해서 가요. 자기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과학은. 자, 마지막 전기 한번 볼게요, 오늘. 전기는 현재 이제 5학년 친구들 계신 어머니들께서는 다 하면 좋은데 전기 파트만이라도 한번 꼭 해주세요. 전기는 어려워요. 애들이 전기 계산 문제, 자기장, 그 다음에 전기의 발생을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할 때 이 경험의 유도가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접근할 때 그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걸 나지막 바늘의 움직임을 보고 확인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에 넘어오면 전류의 방향을 배우고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쓰죠. 이거 없어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아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자기장.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 초중에 실험 수업을 한 친구들은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다. 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개념만 하면 이것이 성립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자, 과학이란 과목 자체는 일단 실험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탐구 과정, 실험 수업 거쳐서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추론은 결국에는 수능까지 가는 거. 수능 어머니 문장 보시면 지문이 대땅 길잖아요. 과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 과학은요, 실험 설계가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다르게 해야 되는 조건, 같게 해야 되는 조건들이 변이 통제라는 이름 안에 조작 변이와 그 다음에 통제 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아이들에게 실험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실험을 하면 보고서라는 걸 쓰게 되죠. 그래서 탐구 주제, 문제인식,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어떤 걸 같게 하고 어떤 걸 다르게 할까? 그럼 실험 수행은 어떤 순서대로 할 거야? 실험 결과를 우리가 보기 좋게 그래프로 정리해볼까? 그러면 너의 가설은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그래서 네가 뭘 알 수 있었는지를 탐구 주제까지 섞으면 실험 보고서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되게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 과정이 과감히 생략됐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좁았어요. 빵꾸를 뚫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것도 금방 해요. 애들이 어머니 굉장히 똑똑해요. 저희 애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정균학 특강에서 한 번만 나가고 그냥 백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요. 저게 뭐지? 보고서에 어머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사의 손이 안 닿아야죠. 교사의 손이 안 되면 지를 마음대로 쓴 거네. 그럼 자기는 마음대로 쓴 거죠. 그런데 쓴 내용이 자기가 생각한 과정을 적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수업을 했지만 첫 실험 수업을 하는 얘네들한테 이 백지를 주면 다들 황당해하죠. 뭘 쓰라는 거지? 10분 후에 다 쓰고 있어요. 앞뒤 빡빡 채워가지고. 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퀘스천을 주면 그거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란 과목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답의 오차가 그렇게 넘지 않아요. 딱 아이들을 쓸 수 있는 만큼 거기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주면. 그래서 앞뒤로 딱딱 채우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설명할 때는 글씨가 조금 이쁜 거를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과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씨보다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글씨보다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다 찍어서 나오잖아요. 그쵸? 아이들 중학교 되면 객관식 문제 잘 써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교사가 어느 정도 퀘스천을 던지고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주면은 이렇게 보고서를 쓸 수 있고 되게 뿌듯해하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릴 때도 사실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이 눈금 하나하나에 굉장히 막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대학교 실험실을 랩실을 해서 일을 이게 하거나 할 때는
사실 모든 데이터 값은 프로그램이 다 줘요. 결론은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활용을 하고 그러면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프를 읽을 줄을 몰라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걸 몰라요. 가로축은요, 어머님, 모든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서 항상 원인이 나오고요. 세로축은 결과예요.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로축이 원인이고 세로축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가르쳐주면은 변이 통제를 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 내가 다르게 한 게 여기에 들어가고 내가 생각한 예상, 결과가 세로축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고서라는 것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사고가 잡혀지면 이렇게 조금씩 잡혀갈 수 있다. 이제 실험하는 사진이죠. 저희 반 애들 사진이에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건 아니고 저희 반 애들. 이건 이제 방학 특강 때 그 식물에 자랄 수 있는 환경, 빛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이선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험 결과는 이제 일주일 있다가 완성이 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건 날씨와 생활. 이거는 중학교 애들도 다시 제가 해줘요. 왜냐면 여기에서 뜨거운 물을 이 직기병에 넣었다가 딱 빼면 직기병 안에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얼음을 넣은 이 페트리터스 위로 올려놓으면은 이 뜨거운 수증기가 남아있던 게 차가운 이 면이랑 만나면 상태전을 해요. 그럼 흰색 이 안개가 막 생겨요. 굉장히 재밌죠. 사실 이런 내용을 중학교 4학년 때 다시 등장을 해요. 얘들한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리 파트, 속력. 이거는 이제 수업하기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죠. 집에서 니네가 갖고 오시고 장난감을 찾아와라. 그럼 아예 장난감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빠르기를 비교할지, 트랙을 어떻게 만들지, 이 트랙의 문제는 뭔지. 그럼 3시간이 정말 후딱 가요. 그럼 애들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죠? 다행히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속력 계산을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속력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력 계산이 아니라 그 속력이라는 게 뭔지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상과 연기. 상과 연기는 너무나 신기한 게 초등학교 때 나오고 중학교 때도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번에 화원 학교가 합쳐지면서 이 영역이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때 못하면 한 3, 5년간은 못 보신다고 하시면 돼요. 네, 되게 신기하죠? 응.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소, 산소의 성질. 진짜 해봐. 어두운 데 교실에 가서 넣어봐요. 응, 아이들 넣어보고 식물의 구조학에는 꽃을 다 사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꽃의 구조, 식물의 구조, 빛의 굴적, 계절의 변화, 연소가, 전기 파트. 이렇게 해서 과학 같은 경우 정규나 특강이나 실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초등은 매 수업마다 매 실험이 지나가고 당연히 보고서와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정규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중중이에요. 중중에서 국룰이죠. 암석의 분류. 중1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보일의 법칙. 감압력이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용수철. 학교에서 100% 수행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생물과 에너지, 앙금 생성.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지만 내가 이것을 왜 외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요. 이 파트에서. 원소기호, 분자식, 화학식, 앙금 5개를 외우는데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그거를 외워야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실험을 하면은 수용액 한 80개 정도를 이게 이름만 써놔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지네들이 어떤 수용액을 섞어야 어떤 앙금을 만들 수 있을지 예상을 다 해서 그걸 찾으러 나와요. 그럼 막 찾아가서 그거를 보고서를 써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그걸 외워야겠구나. 되게 뿌듯해하는. 전기. 이거는 전류에 가지고 이용을 해서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오의 법칙을 이용을 해 정확값을 계산해본다. 이것 연소반, 산업용 파트, 불꽃반을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등 파트도 다원에서 실험과학은 이렇게. 그래서 중등은 하나가 차이점이 있어요. 초등은 매주 실험을 하지만 중등은 3주 이론에 4주 차이 실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통해서 현상을 관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중등은 그렇지 않아요. 초등의 심화가 중등이기 때문에 중등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실험을 해석하고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초등 실험을 하고 중등 실험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렇다라고 느껴요. 아, 맞아. 중등은 너무 어려웠네요. 책을 보니까. 아, 그렇게 못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저희 초등과학 선생님, 저도 이제 영유쌤이 말한 것도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방학 특강 얼른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이에요. 자, 목요일에 있고요. 박지영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현재 2학년이나 3학년인데 과학을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한번 접해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 선택하시면 좋은 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액티브하게 선생님이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수업 2학년, 3학년 과학 처음 점하는 학생한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아이가 4학년이 아니라 5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5학년, 6학년 되는 과학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 그럼 한 학기만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하실 경우 4번에 한 학기를 끝내실 수가 있어요. 매번 매 수업마다 실험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수업은 빠졌어요. 그리고 지영쌤이 이제 5학년이랑 6학년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특강은 평일에 깔려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시간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언니.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 되는 친구들. 우리가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애매한데 막 하시는 분들은 6학년 내용에 1, 2학기에 있는 물리랑 화학만 뽑아서 4번 실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들은 빠지고요. 6학년에 물리랑 화학만 이제 4회 진행이 돼서 이제 초등에 이제 과학이 정리가 되는 과정도 있어요. 이것도 특강이기 때문에 평일에 봐주시고요. 자, 이번을 계기로 나는 이제 우리 아이를 과학을 시키겠다, 달려야겠다, 애매한 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규로 스케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정규 같은 경우 저희 다원이 과학이 주말에 깔려있어요. 주말 스케줄은 좀 어렵긴 하지만 주말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학년 1, 2학기, 그러니까 현재 4학년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3학년은 왜 없나요? 3학년 친구들이 내년에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4학년 친구들이 실험 수업 중등을 한다는 건 좀 어려워요. 걔네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커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쵸?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은 중등과학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4학년 친구들은 손해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현재 4학년인데 내년에 우리 아이가 5학년이 된다. 과학을 쉽고 그 다음에 처음 접해주는 아이다라고 한다면 한 학기당 4회, 그러니까 5학년 내용을 2개월에 빨리 정리를 실험 수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12개월로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아요. 현재 우리 아이가 5학년이다. 그럼 6학년 과목을 2달 동안 6학년 과학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1년 동안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 과정도 실험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래도 6학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랑 화학만 일단 빨리 이론만 하는 건 조금 불안하니까 실험 같이 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학교에 6학년 물리화학만 빼서 4회 2개월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중등 실험과학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을 짜시느냐에 따라 일단 아까 요거 전에 보여드린 특강 스케줄이 있었고 이번에 좀 달려보겠다, 이제 주말에 스케줄을 넣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말 스케줄의 정규반을 보시면 돼요. 지금 토요일에 깔려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원빈 선생님이 이제 개강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제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반이에요, 다음에서. 그냥 현재 5학년 친구들, 내년에 6학년 되는 친구들이 우리 애는 초등과학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너무 하는 게 많으니까 주말에 뭘 시키기는 조금 미안하고 그러니까 일단 주말에 중등 과정을 1년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이긴 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일요일 9시 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애들이 스스로 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과정 6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1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시작을 한 건데 그 과학 도서가 그 용선생 그 과학책 어머니 보신 적 있으시죠? 파란색 하드커버로 있는 게 그게 과학 좋아하는 어머님들이 하나씩 주시면 그게 내용이 어머니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읽으라고 줘도 이게 엄마가 저희가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해줘야지 습득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면서 실험 수업도 넣고 이제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한 단원, 책 한 권을 일단 아이들이 읽고 오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융합과학 이론 실험만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학기가 두 번이니까 4회 한 달. 요렇게 한 달, 2달 해서 한 학기가 이제 한 학년이 끝나고 6학년 때 끝나고 이제 중등 실험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책 좋아하시고 어머님들도 책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창의적 기법 이런 쪽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근데 이거는 강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거 아이들이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성적표도 저희 반은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반평균이랑 아이의 성적을 보내드려서 물화생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우리 아이가 조금 잘하는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드리는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중학교 거를 진행을 하고 초등학교 진행을 하면 이게 나가면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으리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물화생지 영역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쓰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물리는 좀 어렵구나. 화학을 좀 어려운데 이 학교는 화학을 원하네. 그럼 어떡하지? 그걸 미리 좀 시켜야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제가 드리는 거지 아이들의 어떻게 저울질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치졸한 문자가 나가죠. 그래서 이제 수업은 어떻게 됐고 뭐가 숙제고 평균이 어떻게 나갔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주 문자 나가고 이제 성적표는 학기당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그 밴드가 있어서 실험 수업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진 8장 찍으면은 다 아세요. 이렇게 손만 나와도 우리 아이인지 아닌지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험 수업 같은 경우 이렇게 밴드에다 사진 올려서 어머니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초등 이제 친구들 저희 다원에서 하실 수 있는 과학 수업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약을 하면 초등 수업 일단 실험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3, 4학년 내년에 이제 4, 5학년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4, 5학년, 5, 6학년 되는 친구들, 특히 5, 6학년 되는 친구들은 중등에 대한 진행을 염두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되는 친구들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학을 좀 다니시면서 과학을 조금 재미있게 특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손해가 아니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좋은 겨울방학 스킬 너무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